이 혼란의 중심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대편에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있죠. 자, 이준석 전 대표는요. 권성동 권한 대행을 향해 연일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사숙고해서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본인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총을 난사하듯이 공격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결국 부메랑이 돼서 이준석 대표한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저 빼고 다른 분들이 자중자애하셨으면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자중자애를 해야 될 분들은 예. 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설화를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핸드폰이 사진에 찍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예. 저는 자중자애 좀 제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권성동 대표 권한 대행 먼저 좀 자제해라, 자중자애해라라고 맞받아쳤는데 지금 상황은 둘 다 좀 자중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뭐 궁지에다 몰려 있는 상황인데 자중자애하고 말고 또 더 이상 없죠. 잃을 게 없는 상황. 그렇죠. 이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면 아예 정계를 떠나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는데 어떻게든 본인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뭐 당의 뭐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랑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결국 이 모든 사단은 이른바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 한 명 찍어내려고 해서 생겨났던 문제 아니에요. 네. 그 이면엔 대통령하고 남아있는 앙금이나 감정적 어떤 대립 뭐 이런 것들이 좀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꼬인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사법적 판단으로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긴 거예요. 네. 근데 그 판단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꿀 때 사법부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걸 지금 바로 앞에 우리가 두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번에 또 가처분 인용되잖아요. 그럼 뭐 조기 전당대회 못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그러면 최고위원회 체제로 가야 되는 건가? 또 혼란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뭔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네.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굉장히 비합리적 행동들이 막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나중에 과연 이게 다 수습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그걸 수습하고자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윤핵관의 이선 후퇴였어요. 그렇죠? 장제원 의원이 먼저 선언을 한 건데 뭐 장핵관이니 권핵관이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윤핵관, 이준석 전 대표가 이 혼란의 핵심으로 지목한 윤핵관이 이선으로 물러났지 않습니까? 이러면 뭔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갖고는 있는데 일각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윤핵관이 빠지고 누가 거기를 대체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톡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신핵관. 신핵관이라고. 네. 그게 누구였죠? 네, 윤상현 의원입니다. 아. 네, 이제 윤상현 의원은 이제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도 이렇게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권성동 장제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윤핵관을 대체할 만한 이제 중량감 있는 이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네. 그 윤상현 의원을 신핵관으로 꼽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를 이준석 전 대표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고 우리 구차장님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구윤핵관을 대체하기 위해서 초재선을 신윤핵관으로 보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쪽은 예. 그냥 병력이고요. 저는 중간급 지휘관으로 3, 4선급 신윤핵관이 등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언론 노출이 잦아진 중진 의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을 저는 지목하겠습니다. 만약에 원내에서 친박 중에서 전략가적인 행동력과 전략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윤상현밖에 없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두 가지 측면은 뭐냐면은 예. 전략적 능력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성취해내는 그 행동력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새 비대위 출범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대했던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추진력 때문에 신윤핵관이 될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제 윤상현 의원을 뭐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차기 당 대표로 윤 대통령이 내세울 거다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안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은 말 그대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이 과도기 지도부이기 때문에 고작 몇 개월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윤상현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요. 네. 다만 다른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한 이후에 그러면 차기 당권을 누가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윤핵관 빠진, 그러니까 권성동, 장제원 빠진 그 윤핵관 자리에 누가 들어갈 거냐.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 후보 중에 하나는 지금 윤상현 의원이고요. 네. 만약에 전당대회 시점이 올 연말이 아니라 내년 초로 넘어간다라면 이제 정진석 이 국회 부의장의 출마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신윤핵관에 윤상현 의원이 지목된 거를 평론가님은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근거가 그럴싸합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게? 구 기자께서도 잘 알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윤상현 의원을 통해서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얘기를 들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하고 굉장히 각별한 사이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네.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당내 내용이 있는 상황에서 네. 윤상현 의원을 오래간만에 얼굴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동안 얼굴 못 봤는데 네.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그래서 뭐 여권 내에서는 원내대표 노리고 그러는 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사실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뭔가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과 전략적 판단을 하고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 정도까지 노릴 수 있는 위치라고 한다면 신윤핵관이라고 불려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이준석 대표 나름의 판단으로서는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의 이 분란 정말 해결책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또 자,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양측이 건넌 건지 뭐 그렇다는 의견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최후의 타협을 이룰 수 있는 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도 이제 결자 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국 대통령이 결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떤 것이 될까요?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러면 저한테 대해서 지금 와서 뭐 품는다 이런 표현 쓰면 제가 그때 거의 돌아버리거든요. 품는다는 표현이 저한테 가장 모멸적이고 제가 들었을 때 기분이 제일 나쁜 표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대통령이 품긴 뭘 품어요. 결자 해지라고 하는 거는 차라리 풀어라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품어라. 품는다는 건 무슨 뭐 제가 달걀입니까? 그걸 왜 품습니까 저를? 저 가만히 놔두면은 저도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약 타협안이라고 하면요. 저 좀 가만히 놔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게 그 부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대통령이 이제는 좀 품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그 얘기가 나왔더니 내가 달걀이냐 품게 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품을 때는 이미 지난 거죠. 시기를 놓쳤나요? 네, 결자해지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정계 흐름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이미 뭐 강을 건넌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선택할 길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전 이 전 대표가 굉장히 영민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뭐 스타일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은 측면은 있지만 네. 최근에 대구 경북 지역에 가서 보수적 통을 계속 강조한다던가 그리고 이른바 신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인사들 특히 초대선을 중심으로 TK를 지역구로 두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대구, 경북을 계속 흔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네. 나중에 총선까지 길게 보고 간다면 새로운 바람만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 대구, 경북에서부터 판도를 바꿀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영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형님 리더십을 발휘하라. 네. 그래서 이제 품으라라는 얘기가 나왔을 텐데요. 그럼 품지 마시고 만나서 악수를 하시면 됩니다. 울산 회동이 네, 떠오르네요. 울산 회동이 대표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무를 거부하고 부산, 울산 이렇게 지역을 돌고 있을 때 그 바쁜 대선 후보가 장시간 차를 타고 가서 또 이렇게 그 저녁과 술자리를 그랬죠. 함께 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저렇게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반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지켜보는 국민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 그 여소야대 정국에서 과연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국정 수행 지지도가 20%로 떨어진 지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추석 연휴 이후에는 이 국정 동력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 되찾는 첫 단추는 당내 그러니까 여권 내의 내홍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 치유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품지 마시고 만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추석 전에 국민의힘 새 비대위 체제 명단이 결정이 되죠. 자, 그리고 또 이 추석 이후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결과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추석 밥상 민심이요, 어떻게 흘러갈지가 굉장히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의 여론조사 흐름 정말 기대되고 궁금한데요. 자, 이번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2시간 넘게 태풍 관련 뉴스 특보 이와 아울러서 또 일반 뉴스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두 분과는 인사하고 나머지 코너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